한국방송작가협회 구성다큐연구회 2020년 특강, 이번 생에 계약은 처음이라 특강을 맡게 됐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힘의 문제죠. 협상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협상하셔야죠. 협상. 제가 좀 판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방송작가와 관련된 판례가 진짜 없더라고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번 생의 계약은 처음이라 라는 제목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작가분들이랑 어떤 특강을 하는 게 좋을까 얘기를 해보다가 제가 실제 송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게 있을까 좀 같이 찾아봤어요. 근데 2019년, 2020년 요 최근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들이 많이 증가됐다. 실제로 아마 곧 대부분 다 서면 계약을 작성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서면 계약이 좀 낯설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겠다. 또 서면으로 계약을 작성했을 때 어떤 것이 보호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뭐 큰 얘기 말고 어떻게 보면 작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필요한 얘기인 계약, 또 계약서 이 부분에 대한 특강을 하면 좋겠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방송작가 산재 사건, 또 방송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에 대한 송무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특강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라는 게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을까? 또 계약서가 뭐 1항부터 20항, 30항까지 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영상으로 좀 정리해 볼 예정이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특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대면이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변 드리는 기회가 있겠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뵐 수밖에 없기 때문에 Q&A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미리 받고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다 같은 조항은 아니야. 이제 이게 첫 번째 영상의 소제목인데요. 법률가들이 계약서 검토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분쟁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기도 하고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 분쟁이 실제로 소송이 되기 전에 나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저 사람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좀 분쟁을 해결해도 좋겠느냐라고 해서 분쟁이 소송화되기 전에 또 계약서 검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누가 중단시키거나 누가 끝내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다 같은 조항이 아니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조항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받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계약 자체가 좀 꺼려진다. 이거는 이제 계약이라는 건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니까 방송국과 원고를 쓰고 원고를 납품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시는 것 텐데 계약 자체가 좀 꺼려진다는 건 계약서를 쓰는 게 꺼려진다는 말씀이겠죠. 프리랜서 작가인데 표준 계약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대체 어떠한 도움이 될까? 즉, 꼭 문서로 써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즉, 꼭 문서로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서면으로 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효력에 있어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법에서는 그런 걸 배우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의 형태들은 아주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거를 말로 하든 문자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서류에서 도장을 찍든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표준 계약서 써야 된다고 그러고 문서로 쓰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할까? 분쟁이 생겼을 때 약자에게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분쟁이 생겼을 땐 증거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가 약자냐? 당연히 방송국과 방송작가에서 방송작가가 약자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거대한 권력 집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사용자와 근로자 놓고 보면 당연히 사용자가 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땐 약자가 기댈 수 있는 건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중에 왕은 각자의 도장이 찍혀 있는 계약서죠. 우리가 그걸 처분문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처분문서는 증거의 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서류들 같은 경우에 서증이라고 이야기해서 서면으로 된 증거들 많이 있는데 왜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특별하게 부르고 이게 증거의 왕이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의 의사의 합치, 즉 갑과 을, 방송국과 방송작가의 의사의 합치가 그 계약서를 작성했던 시점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과 을, 뭐 약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게 안 와닿을 수도 있을 텐데요. 돈 받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뭐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죠. 10회 계약을 했어요. 10회. 기간으로 계약하지 않고 10회로 계약을 하고 고료를 150만 원, 회당 150만 원을 정했는데 이걸 원래는 내가 2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한 해 고료를 10회 혹은 뭐 20회 어쨌든 10회라고 하죠. 10회 계약을 했기 때문에 150만 원으로 했는데 5회 한 다음에 갑자기 계약을 종료한대요. 나 10회라고 얘기해서 150만 원으로 했는데 원래 5회였으면 내가 받는 200만 원을 할 거였는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아니 팀장님 10회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회당 150으로 했죠. 5회였으면 제가 200으로 했을 텐데 그럼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나 10회인지 5회인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우리 뭐 작가님이랑 우리 프로그램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나 원래 200으로 할 거면 50만 원씩 손해봤으니까 250 뭐 5개니까 250 정도 되겠죠.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10회라고 적혀있는 계약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즉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쟁이 생겨서 누가 저한테 전락을 했어요. 우리 작가 아는 방송 작가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10회 계약을 했는데 5회 밖에 지금 원고를 못 넘겼는데 여기서 계약이 해지됐다 뭐 계약이 끝났다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 이게 계약서가 없어서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혹시 10회와 관련된 이메일 같은 게 있나요? 문자 같은 게 남아있나요? 그런 증거 없으면 아니면 뭐 이제 주변에 이제 누가 들은 사람이 있는지까지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뭐 누가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어도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뭐 진짜로 언제 들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이 사람이 작가 편을 드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지리한 또 논방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게 꼭 문서로 써야 되느냐? 꼭 문서로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서를 쓰면 증거가 남아서 좋다.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증거가 남으면 무조건 다 방송 작가에게 좋냐, 즉 약자에게 좋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계약서에 안 좋은 조항들이 있다면 당연히 방송국에서 그 조항을 본인의 이익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제 크게 어쨌든 여러 가지 분쟁들을 놓고 보면 약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다라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고 이제 17조 2항에선 이러한 근로조건들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 더 다는 거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 당연히 계약서 갑, 을이 있으면 두 장 써서 갑과 을이 나눠 갔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서면으로 작성되는 거라며.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어요.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나 잊어버렸는데? 라고 할 별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교부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당했을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지하면 그 해고의 효력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27조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다죠.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게 또 이 해고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27조를 보죠. 첫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떠한 이유로 해고했는지.
근태가 불량해서 해고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로 그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해고하는 건지 비위 사실이 확인돼서 해고하는 건지를 반드시 서면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 해고가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를 다툴 때 당신이 나 근태가 불량해서 해고했다고 하는데 나 근태가 불량한 적이 없는데 라고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면으로 그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서면도 제공하지 않을 때 내가 해고가 됐어. 법원에 가서 싸워. 저 사람이 나한테 말로 나 근태가 불량해서 해고시킨다라고 했는데 나 근태 완벽한데? 라고 했을 때 법원에 가서 갑자기 사용자가 근태가 아니라 저 사람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해고하는 거야. 뭐 이제 저성과자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서야 또 근로자가 나 사실 업무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걸 막 법원에 가서 입증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지리한 방식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들은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몇 가지 영역들은 특정해서 서면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좀 어쨌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법률이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의 서면으로서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 즉 그들에게 증거를 주는 거죠. 다툴 때 이걸 가지고 다투어. 방송작가의 경우는 역사가 짧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을 제가 좀 검토해 보니까 예술인복지법에 2016년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더라고요. 그 2016년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이게 제4조의 3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4조의 4로 바뀌었고요. 본조 신설이라고 나와 있죠. 2016년 2월 3일에 요 조문이 신설된 것인데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뭐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이런 건 그냥 뭐 대등한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선언이죠, 선언. 뭐 대등한 입장이 아니은 계약을 어떻게 제재할 거예요. 그냥 뭐 하나의 선언 조항이고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2항이죠. 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리고 서명 또는 기면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방송작가가 포함이 됩니다. 즉 방송국과 방송작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으로 된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이 2016년 2월 예술인복지법에 들어왔어요. 법률이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을 한 의무를 부과한 거죠. 뭐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2017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 발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구체적인 의무이냐? 법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의무 조항을 준 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재 조항, 처벌 조항이 들어온 건 아주 최근입니다. 과태료 조항은 2019년 12월에 신설이 됐어요. 의무는 부과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또 문제 제기가 만들어지니까 2019년 12월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서 이제는 2020년, 2021년 이제는 아마 뭐 방송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방송국에서 방송 작가분들, 뭐 프리랜서 PD분들 이렇게 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면 내가 이전까지도 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 잘해왔는데 굳이 또 뭐 이렇게 뭐 1조부터 3조까지 있는 거 뭐 안에 내용도 복잡한데 이런 거 다 또 서명하고 날인하면 왠지 내가 불이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나 그런 두려움은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로 이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계약서에 내가 이름과 나의 날인만 한다면 좀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보고 거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사인한 다음 가지고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즉 통상의 경우 증거로서 약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KBS 표준계약서, KBS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계약서만 그렇게
서면 뭐 당연히 계약서 동호 반복일 수 있죠. 계약만 문서로 작성하라 라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됐을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제 26조인데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서면으로 되는 거는 뭐 법이 규정하고 있고 안 하면 과태료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 계약서의 내용이 자주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방송작가, 방송국의 일이라는 것이 당연히 저보다 이제 뭐 갓 1년 넘은 MC를 한 사람보다야 훨씬 더 작가분들께서 좀 아시겠지만 계약 내용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만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계약 내용이 바뀌는 거를 구두로만 합의하고 얼추 문자로만 합의하고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계약서는 이미 뭐 엄청 계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져서 증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6조의 내용들을 꼭 숙지하셔서 혹시 방송국에서 어떤 계약 내용을 변경하자고 얘기했을 때 통상 말로 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요 26조에 따라서 우리 서면으로, 즉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게 아마 일체의 통지, 통고, 서면 동의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 혹은 전자 메일로 하여야 한다. 즉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고료가 바뀌거나 계약 기간이 바뀌는 것 같이 중요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물론 계약서를 굳이 다시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 도장 날인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다시 하자면 또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죠. 다만 어떠한 내용이 변경이 있을 땐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면담실에서 팀장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뭐 네 팀장님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전자 이메일로 어떤 내용 팀장님 요거 26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메일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그 메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다. 정 안 되면 문자나 카카오톡도 좋아요. 예. 근데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혹은 뭐 삭제하거나 이랬을 때는 다 없어질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캡처 같은 방식으로 저장해 놓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많이 증거로서 활용되는데 전자 이메일이 제일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때도 최초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때 굳이 도장 날인하는 것들이 좀 귀찮으니까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따지냐 읽어보셔야죠. 당연히 처음부터 쭉 읽어보셔야 되고 이상한 거는 물어보셔야 되는데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서라는 건 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사람들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계약서가 쓰여져 있다는 전제에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서 뭐 구워 삼고 여러 번 컨택트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뭐 요구도 대충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나도 좀 더 뭐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서 설득해서 오케이 계약 체결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하냐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만큼 이 계약을 좀 표현을 그냥 쉽게 하죠. 이 계약이 언제 날아가냐, 이 계약의 효력이 언제 끝나냐, 누가 이 계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선. 그래서 언제까지 유효하냐, 기간, 그리고 누가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이걸 이게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계약서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해제권이죠. 누가 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예정했던 기간 전에 끝낼 수 있는지, 그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계약에 들어온 양쌍방이 당사자들이 이 계약이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 구속을 누가 풀 수 있는지, 계약서에 정해진 의무를 누가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론 원고료 그리고 뭐 저작권 귀속 등이 계약의 핵심이겠죠. 그렇죠. 내가 한 편의 원고 쓰고서 얼마를 받는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전자의 원고료라는 건 막 개별적인 익숙한 개별 협상으로 결정되겠죠. 이건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뭐 저작권의 귀속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 협상으로 정해지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별 협상의 여지가 적은 부분
원고료야 뭐 이미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계약의 내용이 될 테니까. 그리고 저작권 귀속도 단체 협상으로 정해지는 거라면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기간과 해주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4조에 있더라고요. 본 계약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렇게 정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 계약의 기간은 뭐 1년이다. 6개월이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이 계약이 시작이 언젠지 물론 뭐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이는 거 좋지만 또 딴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뭐 방송을 첫 번째 방송했을 때부터의 1년 뭐가 2년 그래서 내용은 구체적이면 좋고요. 본 계약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정해졌고 아마 대부분 이렇게 계약의 기간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 느낌엔 독소 조항이라고까지 명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의 일방적인 사정들을 담아냈던 조항이 있어요. 또는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하되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로 한다. 즉 프로그램의 종료는 방송국의 사정이죠.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합의하는 거잖아요. 1년, 2년.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좀 장기간 계약을 해서 고료를 낮게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장기간 계약을 신뢰하고 내가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나의 생활 조건들을 이 장기간 계약을 신뢰 믿기 때문에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단기간으로 만들어지면 단순히 내가 고료를 받지 못하고 물론 프리랜서니까 다른 방송에서 일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것들을 신뢰했을 때 내가 투자했던 비용들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 프로그램 종료라는 방식을 여기에 기간의 종료로 두어서 프로그램의 종료는 방송국의 일방적 사정인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바로 기간이 그때까지로 끝나는 걸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종료로 계약 기간이 줄어들면 방송국이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 방송 프로그램 종료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걸로 합의했는데 왜 손해배상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방송 작가에겐 불이익한 조항인 건 맞는데 방송국에선 이 조항을 바꾸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유불리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제2항을 보죠. 본조 제1항의 계약 기간은 변경할 수 있어요. 개편, 편성, 변경, 원고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이 변경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조에 따른 서면으로 변경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기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하세요. 이메일, 문자, 최소한 문자. 사실 뭐 그 제4조의 2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계약 내용들은 다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단이 핵심인데 개편, 폐지 등 방송사 사정을 이유로 계약 기간 만기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여기 개편도 들어가죠. 해당 작가의 마지막 방송 시점으로부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이거를 지금 조금 얘기를 해보죠.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 종료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종료가 될 경우에만 계약 기간이 땡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개편한다 라고 할 경우엔 계약 기간이 변경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긴 반드시 등이 없어요. 등 또는 계약 기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계약서 내용 중에서 계약을 언제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고 프로그램이 개편되거나 폐지는 뭐 종료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그램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방송사의 사정을 이유로 계약 만기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저는 이거는 이 후문에 대한 해석이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4조의 2항처럼 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이 좀 나눠질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땐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걸 좀 논의로 한다 하더라도 해당 작가에게 마지막 방송 시점으로부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된다. 최소한의 의무를 두고 있는 거죠. 계약의 만기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종료가
계약을 종료할 땐 합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좀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러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근로자든 뭐 지금 방송 작가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뭐 근로자가 아니라는 가장 보수적인 방식의 해석을 딴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내 노동을 통해서 임금이든 수익이든을 발생하는 사람인데 그게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 다른 방식의 노동을 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이 근로계약이든 아니면 방송작가 집필계약이든 간에 이것이 일방의 사정에 의해서 종료되려면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근로계약 역시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뭐 한 달이죠. 한 달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조항에 따라서 30일이 아니라 25일 전에 해고 통보하면 뭐 짤 없습니다. 한 달 임금 줘야 돼요. 28일 전에 통보하면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적어도. 그래서 이 30일 요건을 안 갖추면 무조건 한 달 임금을 주는 거죠. 이건 뭐 하나의 페널티를 주는 거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내가 해고당할지에 대한 예고를 듣고 그 해고가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를 다투는 거는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내가 한 달 이후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생계 수단을 찾아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인 거죠. 저는 요 해고의 예고의 조항들이 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에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한다라는 것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만 하면 되나? 1년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1년 계약을 했는데 방송이 개편되는 방식으로 해서 6개월 방송이 뭐 예를 들어 참 이게 요즘에는 시즌대 같은 것도 있어서 이게 정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건지 폐지되는 건지 개편되는 건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시즌 1에서 시즌 2로 바뀐다고 했을 때 그거를 프로그램의 종료라고 볼 수 있을까? 폐지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럼 개편에 속하는 거 아닐까? 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개편이라고 놓고 본다면 개편은 계약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게 아니니까. 그럼 유일하게 어디에 걸리냐면 제4조 2항의 후단에 걸리죠. 개편 시, 즉 방송사의 사정을 이유로 계약 만기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나? 아니면 이것도 여기 이 개편에 포함되어서 합의에 의해 변경해야 하는 건가? 제가 방송작가의 편에서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할 것 같고 또 최소한 그 합의를 하는 시점은 4주 전에 통보를 해서 합의가 개시돼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런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죠. 프로그램 종료라면 정말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라면 이 4조의 1항에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해당돼서 계약 기간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4주 전에는 통보가 이루어져야죠. 진짜로 중요한 거죠. 제19조의 1항 그리고 제19조의 2항 즉 계약서를 보시면 해지 조항부터 보셔야 돼요. 누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해제와 해지는 좀 다릅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 체결했던 대로 돌아가서 이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지는 이 계약이 쭉 이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특정한 뭐 사유가 발생해서 이 계약이 끝나는 건데 제 생각에 이 계약서 내용 중에서는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진 않아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약간 법률적인 내용인데 만약에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을 통해서 쌍방이 주고받은 걸 다시 다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러 차례 방송에 나간 상황에서 이 집필계약서가 해제돼서 다시 처음부터 이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원고료를 다 뱉어내면 방송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미 방송에 나갔는데 그런 게 가능할 리 없고 그래서 아마 이 계약의 해제는 뭐 여기 해제 또는 해지라고 구분을 하고 놓고 있지만 대부분 해지, 즉 특정한 시점에서의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읽어보죠. 방송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 이 계약 기간은 사유가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해놓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종료라는 방송국의 사정을 슬쩍 끼워 놓아서 마치 일방적인 방송국의 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누군가의 사정, 누군가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그건 해지권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귀책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방송국의 잘못이든 작가의 잘못이든 그런 잘못이 생기면 타방이, 뭐 예를 들어 작가의 잘못이 생기면 방송국이 작가한테 14일의 기간을 정해서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 빨리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서면으로. 이거는 하나의 안전판을 둔 겁니다. 즉, 뭐 작가라고 하죠. 작가가 어떤 귀책 사유가 생겼을 때 바로 이 계약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강력한 권한까지 방송국에 준 건 아닌 거죠. 김 작가님, 10월 15일까지 평구 좀 작성해서 우리 회의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15일까지 평구가 나오지 않았어. 그랬을 때 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팀장은 작가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해야 됩니다. 김 작가님, 오늘까지 평구 주시기로 했는데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0월 25일까지 평구 주시고, 만약에 평구 안 주시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뒤에 건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이행만 최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된 최고를 받았을 때도 다시 10월 25일까지 작가가 평구를 납품하지 않으면 그때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즉, 이렇게 한번 서면으로 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그때서야 비로소 방송국에 생기는 거죠. 19조의 1항과 다르게 19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유가 생기면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최고 없이 대신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19조 1항에 있는 사유보다 제19조 2항에 있는 사유가 훨씬 더 중대합니다. 19조 1항 1호 한번 보죠. 방송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물론 분쟁이 생기면 이제 뭐 예를 들어 10월 15일까지 평구를 납품하지 않은 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예를 들어 해당 PD가 회의를 하자니까 회의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평구를 작성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다퉈지지만 일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죠. 없다고 보고.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어디 보면 이제 성실하게 이 계약을 뭐 이행해야 된다, 원고를 납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최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19조 1항의 2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요거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 왜냐하면 방송사 또는 작가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즉 방송사가 작가한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수정을 요청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작가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저는 이거는 약간 넌센스인 것 같아요. 계약의 내용은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고 그렇게 결정한 내용에 쌍방이 모두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방이 타방한테 계약 내용을 변경하자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불응하는 경우에 이 계약이 없어지면 이건 이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이런 논의들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10회에 고려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방송국이 나 지금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요거 150만 원으로 좀 수정하면 안 될까요, 작가님? 작가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나 원래 더 받는 사람인데 지금 요 방송 기획이 마음에 들어서 200만 원 받는 건데 200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의 변경을 요청했는데 뭐 사실상 불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변경이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작가는 어쨌든 나 10회에 고려 200만 원으로 계약을 작성한 거고 그거를 믿고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방송국이 그렇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했고 작가가 그걸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 전 이건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럼 내가 10회분까지는 저 작가에게 회당 고료를 200씩 준다라는 방식으로 방송국이 계약을 작성한 건데, 예, 그거를 변경하려는 요청에 대해서 불응할 때 해제 해지권이 생긴다? 예, 이건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작가님들 편을 들어서 방송국에 뭐 미운 틀을 박힐 수도 있지만, 예, 아닌 건 아닌 거죠. 뭐 뒤에 내용들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뭐 이제 원고를 인도하고 인수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작가가 방송국에게 최고도 하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예. 그 19조의 2항을 보면 이거는 이제 딱 읽가면 어떠세요? 19조의 1항 각 호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세겠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한번 보죠. 1호를 보죠. 1호는 이제 이게 뭐 1호, 2호 같은 경우는 1호는 방송국이 망했을 경우, 예, 영업 취소, 영업 정지. 두 번째는 예,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죠. 작가가 망했을 경우. 이때는 그냥 계약을 일방이 요청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났을 경우. 이건 좀 뭐 1항, 1호, 2호, 3호는 좀 뻔하죠. 이 4호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방송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내용의 수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10월 15일까지 평구 좀 제출해 주세요. 근데 10월 15일까지 평구를 제출 안 했어. 근데 그때 평구 왜 안 됐나요? 라고 했을 때 작가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저 이번 편은 너무 기획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평구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답변을 하면 그땐 바로 해지 사유가 생기는 거라고 일견 보입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다시 평구 주세요라고 방송국이 할 필요 없이 바로 그 명시적인 거부를 이유로 19조 2항의 4호로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이 계약이 바로 효력을 잃게 되죠. 그렇게 보여요. 물론 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보면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지 아닌지까지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또 다투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내가 뭔가 뭐 10월 15일까지 납품하라고 하는 이 편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PD도 계속 협조도 안 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평구를 작성을 안 됐는데 그렇다고 이 계약의 효력 전체를 다 날리고 싶진 않고, 그랬을 때 제 느낌엔 하나의 팁일 수도 있고요.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답변을 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게 19조 2항의 4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의 의사표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구 작성하지 않고, 물론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죠. 굉장히 드문 일인데 결국은 우리는 분쟁이라는 게, 사실 전체 계약은 대부분 구두 계약으로 했을 때도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겠죠. 하지만 결국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만드는 거라면, 그렇게 확 뭐 지금 이 프로그램이 뭐 개판 났어, 지금 막 PD는 PD대로 뭐 좀 협조 안 하고 뭐 팀은 팀대로 뭐 막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나는 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쟁점이 될 때, 갑자기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 이거 평고 작성 못 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계약이 해지됐다는 통보가 와. 이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이 편만 평고 작성 못 하겠다는 거지, 나 이거 앞으로 1년 동안 이 계약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작가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방송국에서 19조 2항의 4호에 따라서 당신이 계약 수행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해버리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 조건에 포함이 되나? 라고 그때 이제 계약서를 막 뒤져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서면으로 최고를 받고 그때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제 해지권이 생기는 건 하나의 안전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 계약을 보호해 주는 거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주체가 있을 때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번 정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서야 해지할 수 있는 건데, 19조의 2항의 4호 같은 경우는 누군가 명시적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해지.
그래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마시라. 그럼 어떻게 하냐? 아무나 따라 가만히 있는 거죠. 예, 뭐 팀장이야 속 터지겠지만 아니면 뭐 노력해보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는 하지 마시고 뭐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뭐 PD가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의 방식 의사표시를 하시는 게 갑자기 웬 날벼락처럼 계약이 해지되는 통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19조 1항, 2항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핵심이고 표준계약서를 보면 19조의 1항의 2호는 웬만하면 좀 빼시는 방식으로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크게 불이익해 보이진 않아요. 방송 작가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표준계약서에 있는 내용 중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계약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각자 서로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방식의 변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준계약서를 근거하여서 나는 어느 팀에 왔는데 요게 뭐 특히 19조의 1항에 뭐가 더 들어가는 것보다 19조의 2항에 뭐가 더 들어가는 게 더 큰 문제죠. 이거는 즉시 해지 사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내 팀에서 조금씩 변경이 생길 수 있죠. 그 변경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게 범인인 거죠. 그래서 그게 나한테 불리한지 아니면 당연히 뭐 방송 작가에게 유리한 내용을 방송국에서 알아서 조항을 추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 유리한 내용이겠죠. 근데 그 방송국에 유리한 내용이 나한테 너무 불리한 건지 아니면 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건지를 보시고 만약에 그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회의를 하시고 이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서의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가장 핵심인 부분, 해지해지권에서 무언가 더 추가된다면 그거는 분명 중요한 변경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부에서 하나 더 있는데 저널리즘 제의 사건,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특히 프리랜서 PD분들, 작가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계약서를 다루면서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45분짜리 영상 2개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집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43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마치고 두 번째 영상에서 저널리즘 제의 사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